네,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전경련에다가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이른바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오늘 2심을 다시 하라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쟁점은 이 전경련 부회장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한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1심에서는 이 직권남용은 무죄, 강요죄는 유죄가 나왔고요. 2심에서는 둘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강요죄와 관련해서 판단을 달리하라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거죠. 이제 대법원 그 얘기를 들면 이들이 요구한 건 이 지원 대상 단체 그리고 단체별 금액을 특정한 이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피고가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게 불응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이른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강요죄 관련해서는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해라 하고 일단 2심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전문가들은 뭐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지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전화를 해서 어디에 좀 지원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안 들으면 나한테 혹시 피해가 오는 거 아니야? 우리 단체에 피해가 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강요죄 정도는 그래도 유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물론 직권남용은 뭐 확실하고요. 이게 무죄 나온 게 약간 오늘 판결에서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들을 보면요. 강요죄는 대부분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법적 구성 요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정의를 보면 강요죄가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맞아라든지 혹시 뭐 너 이거 안 하면 너 해고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끼칠 해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있을 때 강요죄를 인정한다는 게 지금 대법원의 판단인 거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법원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지금 강요의 범위를 이 묵시적인 압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어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전화했는데 그럼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뭔가가 없는 상황에서 강요죄를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지금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요. 박근혜 최순실이 공모해서 대기업 회장에게 재단 후원금 고지했던 사건 이것도 강요죄 무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문체부 고위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거 그것도 무죄가 나왔고요. 비슷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요죄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뭐 너무 명확하고 강요죄와 관련해서는 요건이 굉장히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판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직권남용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현 정부 들어서도 지금 검찰에 고발되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하겠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강요죄는 무죄가 되면서 직권남용죄는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다고 이 사건에서는 나왔는데 사실은 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넓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랜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똑같은 그 형법의 틀을 가지고 있던 일본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직권남용죄를 적용을 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심지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정치적 실패인데 이것을 현행법으로 처벌을 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직권남용을 또 더 폭넓게 그중 안에도 논란이 많았고 우리가 좀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국정농단 사건 때 더 강범위하게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 세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게 되는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뭘 하나 할 때마다 이게 직권남용이 될지 말지를 따지게 되다 보면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소신 있게 처리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여하튼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직권남용의 범위가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구체적인
그 범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죠. 이제 민정수석도 직권남용 문제가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